국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꺼냈던 것, 바로 체포방해 혐의죠. 그리고 내일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구형을 받게 되는 건데요.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16일입니다. 판결 선고는 119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 지정에 반발했습니다.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내일 특검의 구형 이후 시작될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최후 진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의 날 이렇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첫 구형입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구형이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물론 구형이 선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른 사안이라면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체포 방해 사건 등입니다. 내란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죠. 김영남 의원님, 내일 구형량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입니다. 원래 공무집행 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거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 7년 6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한데 이게 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른 죄가 뭐 몇 개가 더 포함이 돼 있죠. 뭐 그렇다고 단순 합산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구형량은 징역 7년 내지는 뭐 10년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7년에서 10년 정도. 아무튼 특검은 상당히 죄가 중하다라고 앞서 언론에서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체포방해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고요. 특검의 구형 이후에는 뭐 절차대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도 궁금한데 직전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고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네,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예, 결심 공판 직전까지 선고기를 늦춰달라라고 절차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에서도 뭔가 좀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 뭐 그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그 민주당이 29번 이상의 어떤 탄핵을 하고 또 사상 최초로 일반 어떤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비상계엄을 배경으로 또 이야기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특별히 또 선고 기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체포 방해 이 관련된 재판도 결국은 이 크게 보면 이제 본 재판인 내란 재판과 연동이 되는데 내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기일을 이제 정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좀 충분히 좀 하실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내란 본 재판이 있고 이 체포 방해가 있고 또 민중기 특권 관련된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또 뭐 일반 이적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 기소가 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들이 1년에 이런 모든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지금 빡빡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과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마지막에는 또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지난번에도 이거 불복 빌드업처럼 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다른 법정에서 한 얘기도 들어보면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혐의자지 피고인이지 우두머리 그 자체는 아니지 않냐라고 군사법원에서 말한 바도 있고요. 통닭 사줄 돈을 국회가 말렸다. 이게 계엄의 배경이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고 뭔가 좀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내일 최후 진술이 좀 예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한 번도 반성 없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 얘기하다가 점점 더 화가 나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소위 핏대 올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여러 차례 목도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첩보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려 하는 것을 다 막아선 거 아닙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관저 앞에 가가지고 한 40~50명이 외쳤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당시 나경원 의원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갔다라는 그런 뭐 궤변도 또 떠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수처에서 이 첩보영장 집행하기 전에 국방부 그리고 경호처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 장병들 동요하면 안 된다. 해야 될 업무 이외에 이 협조하면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 다 묻게 되고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경호처 직원들 절대로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리고 또 그 체포된 이후에는 김건희 씨가 경호처 가서 했던 얘기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총은 뒀다 뭐하냐. 아니 그럼 실제로 지금 공수처 직원들 집행하라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기라도 할 태세였다는 것인지에서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무슨 할 얘기가 남아서 여러 법정에서 핏대를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반성도 없고 국민들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로 횡설수설을 하든지 간에 저는 재판부가 거침없이 법대로 잘 1월 16일에 선고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 백대현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요구에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좀 다르다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네. 그간의 좀 거침없는 발언에 비춰보면 내일 최후 진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내일은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대한 최후 진술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후 진술이잖아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 절차냐 이런 부분을 따졌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재판과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그 소극적인 의미의 답변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뭐 군사법원에서든 다른 재판에서든 이제 이 기일이 조금씩 다가오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아니면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감정적이 된 것 같은데 내일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가 법정에서요.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지기현 재판부죠.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분명 다른 사안이지만 내란 본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체포방해 사건 이거 선고, 내란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라는 걸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내란 혐의 사건 결과 기다리자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일리가 없죠. 사실은 체포방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들고 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냐 무죄냐 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왜 저런 주장을 할까? 어떻게든 선고를 최대한 밀어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매도 천천히 맞고 싶은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수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 특검법에 의해서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일부 재판 과정의 중계도 이루어졌습니다만 법상 명확해요.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이상하리만큼 재판을 오래 끌고 지연되고 있는 거지 이 재판이 잘못된 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 진행되면 구형은 점심 지나서쯤에 구형과 최후 진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저희가 이각 라이브에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열렸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 전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자 지규현 부장판사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조지호 증인이 물론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건 맞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진술에 있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좀 저런 식으로 재판에 그 부분 근데 그건 좀 약간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예, 뒷부분에 보신 그 선망 증세 발언은 지난 2월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헌재 심판 때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을 흔들기 위한 질문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송영지 의원님, 어제도 그리고 지난 2월에도 뭔가 조지호 전 청장의 건강을 계속 빌미 삼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자꾸만 선망 증세와 같은 건강 이야기를 하는가 원인을 한번 따져보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최근에 법정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들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체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는 그 월담, 그 국회의 담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거 불법 행위니 체포하라라는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본인의 계엄과 관련해서 일체의 그 정당 행위,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위헌 위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것이었는데 마침 또 조 전 청장 같은 경우엔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뭐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점이 뭐 대중에게도 알려졌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조 전 청장의 이야기가 실제 뭐 신빙성 있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조 전 청장이 해왔던 뭐 탄핵 재판 때나 지금 내란 관련한 재판 때도 건강상의 문제 또 특히 기억상의 문제 같은 거를 인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뭐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만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조지호 청장이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회에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최소 2차례 이상 말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재판부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증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저 발언 그리고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사람 뭐 주요 정치인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누구누구는 기억이 난다라고까지 증언을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년 12월 3일 밤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내란이었다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조 전 청장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요. 재판 일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여러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주신문을 오후 한 4시까지 해버리고 나면은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못하고 또 넘어가거든요. 할 수 있으면 전날 땡겨서 시작을 하다가 좀 늦게까지라도 해야 또 이어서 저게 마무리가 되지. 당일날 만약에 김용현 저걸 한다 그러면 그날 못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게 김용현 피고인이 그날 어차피 법정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나면 그냥 상황 봐서 물어보고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봐서 7일이나 9일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면 좀 30분씩 땡겨갖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문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검찰 측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한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중단됐던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9일에 이어가겠다라는 걸 보이는데 뭐 좀 속도를 내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2월 달에 법관 인사 전에 1월 말까지 마무리할
그런 요량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진작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조조 청장은 홍장훈 전 차장이나 곽정근 사령관이나 또는 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처럼 굉장히 일관되게 그 내란 사태와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를 진술을 하고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더 따져보겠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전두환 내란 재판이 1심이 6개월 이전에 끝났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만만디죠. 그런 차원에서 막바지 조금 속도를 내서 1월 안에 이 부분을 1심은 적어도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살짝 엿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월 중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년 1월 9일까지는 종결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뭐 다른 어떤 사건과는 달리 어떤 끝나더라도 어떤 국론 분열의 어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정말 공정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앞당기려 하다가 결론을 낸 것이 어떤 진영이라도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내란 어떤 본재판인데 내란 본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다른 어떤 격가지 재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렇게 그 자체도 순서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기현 판사 이 본재판이 정말 그 공정하게 하면서 다른 어떤 사건들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내란 재판이 아니라 체포방해 등 다른 혐의 사건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입니다. 구형이 나오고요.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생생하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조갑재 대표 인터뷰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